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동원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계약 금액은 130억 원, 그리고 계약 기간은 25년 3월 6일까지고 계약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위탁 투자중개업자가 신한투자증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이란 회사의 주식 중에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바로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자사주라고 하는데 자사주에는 일반 주식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회사 명의로 A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기타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이 기간 안에 위탁 투자 중개업자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계약금 규모가 크다면 단기간에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짐으로써 1년 동안 분할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분할 매수할 수 있어서 주가 변동에 부담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매입 단가를 맞출 수도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기업에게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의할 것은 매입 기간이 길고 반드시 예정 수량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면 딱히 큰 호재나 큰 악재의 공시는 아니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을 다만 조금이라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호재에 가깝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 이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주식을 소각을 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가를 올리게 되면은 큰 호재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은 경영권 방어나 교환사채 발행, 스톡옵션 행사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각을 안 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나 소각까지 하지 않으면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내용이고 주의할 점은 예정 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신탁 계약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에서 활용되는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차트를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보조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크게 이평선은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됩니다. 먼저 단기는 이평선은 5일 심리선, 10일, 20일은 추세선을 나타내는 선으로 이는 시장의 단기적인 분위기나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 이평선에는 60일, 90일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수급선으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추세의 전환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0일, 180일, 240일 선이 있는데 이는 장기 이평선으로 경기선이라고도 하며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를 동원화택에 적용해서 보시면은 121선, 61선 이평선이 장기간 횡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최근에 5일선은 상승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에서 나타난 그대로 장기적으로는 일정 가격 구간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히 하락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추세를 보는 것인데요.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상승하면 상승 추세, 이평선이 하락하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도나텍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이나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횡보 기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지루한 횡보 기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보한 기간이 긴 만큼 어떠한 방향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반대로 가격이 위에 있는 이평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평선이 지지선에 닿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음 아래의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기존의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동원한택에 적용해 보면 최근에 5일 지지선이 다 반등하면서 60일선까지 반등했고, 60일 저항선을 깰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60일 저항선을 깬다면 120일 선까지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깨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20일 지지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평선에 교차하는 시점을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이를 매매 신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현상을 말하고,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의 사진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매입 신호를 나타내고, 데드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원화택에 적용해서 보시면은 최근 5일 이평선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이 120일 선까지 상향 돌파한다면은 매매 신호로 간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저는 이평선 하나만을 가지고 매매의 기준을 삼진 않고,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지표와 기업의 가치 판단, 증시 분위기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만의 투자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몇 개만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공부해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 지표와 다양한 판단 기준을 갖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하택이 현재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이 긴 만큼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거나 헬스케어 분야에 가시화된 결과들이 나와줘야 기대감으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원화택은 저의 주력 기업인 만큼 하반기에는 좋은 소식들과 주가 상승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